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시지요. 백신을 한 번 맞으신 분도 있고 이미 다 완료하신 분도 있을 텐데 델타 감염 전파력이 워낙 세다고 그러지요. 감염력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100명 됐는데 주말 치고는 1,100명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1,300명, 1,500명, 뭐 2,000명 가까이 될 수도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방역 정책의 최고 사령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복지부 장관 아닙니다. 뭐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방역 정책의 대책의 최고 사령관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턱 밑에 앉아 있는 김오란 방역기획관. 지금 보시는 저 사람입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누가 저기에 대해서 딴지를 묻거나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질병관리청장.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은 그랬더군요. 방역 주도는 김오란이 하고 정은경은 밀려났다. 방역 주도 김오란, 밀려난 정은경. 김오란 올해 56살. 저 서울 양천구에 있는 금옥여고 나왔고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오란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방역 사령탑으로 앉은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돼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야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최고의 방역 전문가라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방역 상황은 연일 최악의 기록을 경신 중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치 코드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김오란 경질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김오란 방역기획관.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청와대로 저렇게 발탁이 됐을까? 그것은요. 저 사람이 저 김오란 씨가 작년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시죠? 거기에 무려 50번이나 출연을 했어요. 50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김오란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 다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오란 씨가 뭐 방역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김어준 쇼에 50번이 아니라 500번을 나간들 제대로 된 실력가라면 모셔야지요. 그런데 김오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정치 코드다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은 경남 양산에 가서 사신다면서요. 그 양산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이 경상남도 양산의 지역위원장인데요. 민주당 공천받아서 출마했다고 떨어졌죠. 이재영 씨의 부인이 김오란입니다. 김오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제 기대승이라고 우리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으시죠. 이제 그분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모란이야.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부친 되시는 분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세춘 씨라고요.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기세춘. 우리나라 제야운동권에서 아주 알아주는 올해 88살 된 기세춘. 통역당 사건에 연루가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세춘 올해 88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제야운동가의 기세춘. 그 따님이 바로 김오란 씨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모란봉에서 따온 이름 아니야? 이렇게 입방아를 찍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김오란 씨가 남편이 경상남도 양산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그 후광으로 혹시 청와대 방역기획관 된 거 아니냐. 백신 급할 거 없다라고 말을 해왔던 김오란 씨. 그 사람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와서 우리나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몰아내고 자기가 주도를 한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월드컵이 열릴 때면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다. 펠레가 우승 후보로 뽑는 나라는 반드시 졌습니다. 그게 펠레의 징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 대확산을 두고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 펠레의 저주,
펠레가 우승 후보로 꼽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저주. 대통령이 K방역을 너무나 잘해서 곧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라고 대통령이 자화자찬만 하면은 바로 대확산이 일어난다. 대유행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저주다. 요즘 안철수 대표가 참 사이다 발언 많이 합니다. 월드컵엔 펠레의 저주, 대한민국 방역엔 대통령의 저주. 대통령이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하면 대확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대통령이 끝이 보인다 하면 새로운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가? 코로나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부동산, 미친 아파트 집값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여권 내의 성추문이 그렇다.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대통령이 철저하게 단속, 발본, 세권, 끝이 보인다 하면은 반드시 꼬리를 물고 뭐가 일어난다. 코로나, 아파트 집값,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한 직후에 20% 올랐습니다. 성추문, 발본, 세권해라. 그러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 오후 2시에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 수도권 특별 점검 회의를 청와대에서 연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주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석하는 회의인 모양인데요. 참 청와대는 날짜를 꼭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 이제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주말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이 문제 있는데 수도권 특별 점검 회의를 하는 오늘 보니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만평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아라비아 숫자로 4번째 4단계라고 했는데 저 만평은 죽을 사자 4를 써서 4단계다. 자영업자 지금 앞치마 두른 부부의 뒷모습 보이시죠? 그때 좀 더 버틸 걸. 괜히 장사는 한다고 해가지고 미안해 여보.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그땐 당신도 당신 회사도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리두기 4단계, 죽을 사자 4단계가 왔다. 작년 10월에는요. 작년 10월 달에 오마이뉴스에서는 코로나 2.5단계 때부터 이미 자영업자들은 4단계였다. 죽을 사자 4단계였다. 그런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요. 작년 10월 달에 거리두기 2.5단계 했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4단계가 아니라 2.5단계 했을 때부터 이미 자영업자들은 죽을 사자 4단계였다. 안철수 대표가 그랬습니다. 사이다 발언 하나 더 기억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하지 않습니까? 코리아 방역. 국제회의를 가면은 만나는 정상들마다 내 손을 잡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방역을 잘합니까? 그래서 K방역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콕 찍어서 여보세요. 대통령님 그 K방역 K자는 킬, 죽인다. 킬방역이란 뜻이에요. 네, 안철수 대표의 센스가 요즘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은경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용기를 내세요. 지금은 정권에 충성할 때가 아니에요. 정은경 청장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당신의 이름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진실이 어디가 있는지, 검진자 숫자와 확진자 숫자 사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말씀하세요. 이런 댓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김어준을 방역 담당시켜라. 웃어서 죄송합니다. 김호란 말고 김어준 씨를 청와대 방역기획관 시키면 되겠네. 세 번째, 모란 깜냥 안 되는 거 본인도 알 거야. 긴 말 하지 않겠어. 본인도 알 거야. 네 번째, 펠레의 저주보다 문의 저주가 더 무섭다. 다섯 번째, 기세춘 내가 저분 알지. 주체 철학 노트의 저자.
김일성주의자, 주체 철학. 이런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